안녕하세요. 원산지 관리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품목분류 과목을 맡게 된 김성표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품목분류 과목을 같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이 품목분류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시험에는 이제 어느 부분들이 좀 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품목분류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이제 수입 물품, 수출 물품, 수입 물품에 대한 물품 자체를 분류를 해놓은 건데, 그 분류를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놓은 게 아니고 각각의 번호 체계를 만들어 놔서 그 번호에 따라서 물품별로 구분이 되게끔 해놓은 게 바로 이 품목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거래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이러한 번호 체계들에 의해서 번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좀 이쪽 분야에 오래 계신 분들은 물품 이름보다는 물품 번호가 더 편하다라는 말을 농담 삼아 하실 정도로 그 번호가 이제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농담이길 바래요, 저도. 왜냐면은 근데 이걸 공부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품목분류를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뭐냐 하면 돌아다니는 버스들 보면은 버스 자리가 요즘 버스 번호 자리가 4자리가 많죠. 그 번호 자리를 보면서 저 버스는 무슨 물품, 이런 착각을 좀 하는, 또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걸 떠올리는 이런 좀 병적인 현상들도 나오게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심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품들이 이거 몇 번이었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좀 중증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품목분류 자체가 좀 암기성을 많이 띠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 체계를 좀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암기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없어요 라고 답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목분류 과목은 대표적인 암기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암기를 수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쪽에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또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위주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학습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그 범위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 품목분류라는 부분은 HS라고 해서 하모나이즈 시스템, 그냥 말 그대로 분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뒤에 K를 붙여서, K는 코리아예요. 그래서 이 HS 코드를 한국형으로 바꾼 것을 HSK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무역에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굳이 K까지 안 쓰고 HS 많이 하죠. 그래서 HS와 HSK의 가장 큰 차이점은, HS는 6단위만 있다는 게 아니고 6단위를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WTO 가입 국가들 간에는 이제 이 HS 협약을 가입을 하게 됐고, HS 협약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물품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막 했는데,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고,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고 하다 보면은 전 세계적인 무역 통계를 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 간에 이러한 물건은 이렇게 분류하면서 번호는 이쪽으로 가자 라고 다들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거기 그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이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합의된 체계가 바로 이 6단위의 번호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HSK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단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4개의 자릿수를 더 붙였고, 우리나라는 총 10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단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보면은 주로 문제에 출제되는 건 이 HS 국제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따로 만든 요 세부 기준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무시하시고, 총 이제 6자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 6자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는 전체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많으면 2문제, 적다면 1문제 정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더 많이 나오냐? 6단위보다는 4단위 체계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번호가 이제 몇 단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39류에는
39류라고 하는 류라는 표현도 지금 아직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냥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39번에는 플라스틱이 분류가 됩니다. 플라스틱 제품들이 분류가 돼요. 여기에 39에 26을 더 붙이면 플라스틱 기타의 제품들이 분류가 됩니다. 네, 기타의 플라스틱도 이제 뭐 1차 제품으로 생긴 것들 또는 기타 성형이 된 거, 판으로 된 거, 시트로 된 거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기타 3926번에는 기타가 분류가 돼요. 이거 치는 기타 아니고 그냥 등등 기타가 분류가 되고요. 3926에서 더 나가서 40을 붙였다. 그러면은 장식품이 분류가 됩니다. 실내 장식용품 같은 것들. 여러분들 주변에 플라스틱으로 이제 장식물 쌓아놓는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제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이제 고체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그게 플라스틱인데 그 개념에서 다른 여러 형상들을 제외하고 앞에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것들만 모아놓은 게 3926번에 있고 그 중에서도 그 기타의 것에서도 장식용으로 쓰이는 애들은 3926, 40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뒷번호로 갈수록 점점 더 물품이 세분화가 돼요. 네, 이러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 번호들도 각각의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이라는 부분도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앞에 두 자리 이 내용을 우리는 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1류부터 97류까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학습하시면서 1류부터 97류에 어떤 물건들이 분류되는가 정도는 암기를 다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 4단위 여기를 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호를 다 외우시라는 말은 안 드려요. 외우면 물론 시험을 고득점을 받기는 좀 편하시겠죠. 하지만 좀 비효율이에요. 외우는 시간 대비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는 이제 효과가 높진 않아요. 근데 류를 다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호를 다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지지만 그 증가폭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굳이 그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싶긴 하지만 외우는 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외우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안 드릴 거예요. 이 호. 그다음 6자리 여기까지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소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6자리 문제는 요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요걸 외우는 거는 사실 외우기도 어렵고 제가 계속 교재에도 6자리를 실어놓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를 언급할 일은 없을 거고 우리 시험은 이제 요 4단위 정도가 이제 우리 학습 범위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 이제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39류 플라스틱. 그럼 플라스틱의 범위는 뭔데? 라고 하는 것들 의문이 될 수 있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류도 있는데 합성 섬유로 만든 옷들도 있죠. 뭐 나일론도 있고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섬유 제품들도 있죠. 근데 걔네들도 플라스틱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 분류가 좀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39류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류 안에는 그 부분들을 제시하는 또는 이제 호 안에는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주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학습의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39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주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뭐 이런 내용들도 등장을 할 거고요. 또는 다음에 주규정을 적용해서 분류한 방식이 틀린 것은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규정을 모른 채로 이 품목분류 시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류에 대한 학습 그리고 주규정에 대한 암기 요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선행이 된 이후에 나는 조금 더 여기서 고득점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순서로 4단위 호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된 이상은 4단위 호로 먼저 접근하지는 마세요. 공부 순서는 제가 이건 분명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에 대한 암기를 함으로써 전체 물품에 대한 범위를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그 물품별로 분류되는 기준들을 암기하면서 이 품목 분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신 이후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학습 내용들로 들어가면 굉장히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앞에 이제 챕터 보시면 챕터가 총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가지 챕터가 있죠. 뭐 1번은 그냥 HS 제도 분류에 대한 통칙인데, 통칙은 이제 요 주규정이랑은 좀 다르게 이 전체 범주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헌법 같은 개념이죠. 그런 통칙을 들고 있고요. 다음 챕터 2번부터 실질적으로 물품이 나오는데, 출제 범위 자체는 뒤에 챕터 6번에 해당하는 기계류, 그리고 챕터 4번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 제품들, 이쪽에서의 출제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내용들이 한번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챕터 3번,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 공업 제품 쪽에서 출제가 좀 종종 되는 편이고, 그 다음 챕터 2번, 그리고 5번이 좀 비등비등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이 내용들 챕터 넘어갈 때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이 힘 줘서 학습하셔야 되는지 좀 감을 잡으셨죠?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100점 받으란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없죠. 예.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처질 수 있으니까 너무 간당간당하게 하지는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셔도 저를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이거를 꼭 고득점을 받을 걸 목표로 해라, 100점 받을 걸 목표로 해라 라고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원산이과에서는 총 4과목이죠. 4과목 중에서 전략 과목, 내가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 과목과 조금 이제 약하게, 그래도 꽈락은 안 되게끔 좀 아슬아슬하게 학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보면 품목 분류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의 약점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잃은 점수를 다른 데서 만회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학습 범위 부분들을 짚어드린 이유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좀 힘줘서 학습하시면서 품목 분류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점수만큼은 어느 정도 얻어가시라 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어요. 요거는 이제 수험생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거고요. 좀 이제 학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학습 방법과 그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본 내용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